돈 버는 거랑 전혀 상관없는 블로그를 10년 넘게 이제 그러다가 블로그로 돈 버는 사람이 많다는 거를 어느 날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거죠. 70억 자산가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요. 부동산으로 돈을 벌게 된 과정이 사실은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연미소리입니다. 네, 익숙한 얼굴들이 저희 채널에 또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첫 화에 사실은 저희가 컨셉을 가지고 모였잖아요. 부자 아빠, 중산층 아빠, 가난한 아빠. 나 이거 말할 때마다 우리 아빠한테 너무 미안해. 저희 남 PD가 그걸 보더니 저희 이 세 명의 조합의 새로운 타이틀을 정해줬어요. 이상한 엄마들이라고. 남 PD님? 촬영을 기획을 하고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평범한 방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우선 저를 먼저 이야기하자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SNS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로 반찬을 팔았고 인스타그램으로는 라이크소리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육아용품을 팔았고 지금은 플랫폼 안에서 사람들의 성장을 파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했었는데 경단녀였죠, 어떻게 보면. 누가 뭐 하냐고 물어봤을 때 솔직히 부동산 투자한다고 얘기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이거를 제가 직업으로 생각했던 건 아니고 약간 그냥 평생 취미 같은 느낌이었어갖고 대신 그건 있었어요. 저는 쉬지 않고 뭔가를 하는 사람이긴 해서 교사 생활을 그만두고 나서 했던 거는 레터링 풍선 만들어서 판매했었고, 그 다음에 반려동물 양모 펠트 그 자격증을 땄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부동산 그 금리가 올라가고 좀 시장이 안 좋아서 구매 대행했었습니다. 몽클레어랑 어그 많이 팔았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본 업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스페인어 통 번역사인데요. 그거를 이제 본업이라고 말하기에는 이제 안 한 지가 오래돼서 그렇긴 한데 또 그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기엔 조금 서운한, 지금은 SNS 활동을 통해서 조금씩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인 저의 SNS는 블로그인데 지금 아까 소정 대표님이랑 같은 경우로 지금 플리크에서 블로그 리더로 활동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디스서머라고 하는 니트 의류 브랜드를 런칭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게 한 대표님은 블로그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저는 블로그를 너무 옛날에 이제 처음 블로그가 생겼을 때 거의 초창기 때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돈을 벌고 이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이 내가 찍은 사진을 어디에다 올리고 거기에 대한 느낌을 어디다 적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누구라도 좀 몇 명이라도 보면 좋겠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거랑 전혀 상관없는 블로그를 10년 넘게 제가 이제 해왔어요. 이제 그러다가 블로그로 돈 버는 사람이 많다는 거를 어느 날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나의 지난 10년을 돌아보면서 근데 이제 거기서 또 저는 이제 좌절, 현타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나는 벌면 되지? 그렇게 해서 이제 한 2, 3년 전부터 블로그로 돈 버는 거를 좀 배우고 지금 이제 가르치기까지 된 거죠. 네. 그럼 지난 10년간 기록으로서의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과 이거를 수익화하는 거는 좀 다른가요?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른데 근데 아마 지금도 많은 분들이 취미로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옛날 그 10년 동안 했던 저처럼 그렇게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을 확률이 높아요. 그거는 그냥 정말로 제목도 약간 이런 거예요. 가을 아침. 날이 차다. 뭐 이런 거 있죠? 아무도 검색하지 않는 그냥 나의 감정을 거기다 하는 거니까 정말 일기 그 자체인데 또 감성 있고 글빨이 조금 있으면 조금 내 글을 좋아하는 사람이 오는 정도? 근데 그런 거는 수익화 블로그와는 정말 상관이 없어요. 수익화 블로그는 어쨌든 내 글과 사진을 사람이 찾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찾으려면 검색이 되는 일단 키워드를 제목에 써야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아요. 그 다 배우고 싶으시면 그냥 플리크 블로그에 오시면 되고 오늘 그 얘기를 제가 다 할 수는 없고 그런 식의 차이가 있어요. 정말 그냥 감성,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는 블로그,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쓰는 블로그 약간 이렇게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수정 리더님한테 추가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은 자산가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의 지금 겉으로 드러난 수치가 저희 플리크 안에서 이제 70억 자산가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요. 부동산으로 돈을 벌게 된 과정이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사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크게 자산 액수가 찍힌 거는 아무래도 이제 운이 좋았다. 네, 경기 흐름을 잘 타서 좋게 이제 급등한 시기에 내가 때맞춰 자산이 있었구나 정도이긴 한데 일단은 그냥 행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다들 사람들이 알거든요. 물어보면 다들 아파트 갖고 싶지 않아요? 그럼 다들 갖고 싶어 해요. 다 집 사고 싶지 않아요? 그럼 다 사고 싶은데 이렇게 용기가 안 난다. 아니면 행동까지는 안 간다. 아니면 뭐 남편이 반대해요가 제일 많긴 한데 제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는 그냥 바로 실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 없이 사실 청약을 넣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고 거의 한 8년 정도 됐을 때 청약이 당첨이 됐는데 이렇게 당첨이 되고 나서 또 여기도 운이 좋긴 하지만 운 좋게 6개월 만에 1억 5천에서 2억 정도가 붙었어요. 그때 때마침 제가 이제 교직을 그만두면서 좀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고 분당 인근에 있는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들을 조금씩 투자를 했어요. 근데 물론 물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100%는 아니에요. 제 수익 자체도 그 부동산 투자를 하고 나서부터 시작하고 나서부터 규제가 한 3-4번 정도 들어왔어요. 규제가 생기면 저는 어쨌든 안 하진 않고 그거를 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오화제 운영하시는 리더님의 방식을 보면서 그냥 이분은 뭘 해도 됐겠구나라고 생각한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가장 진입 장벽이 뭐냐면 저는 종잣돈이 없어요잖아요. 근데 대표님은 그럼 우리가 종잣돈 모으는 것도 같이 해보자.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어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럼 내가 먼저 해볼게 라고 해서 사실은 지금 판매하고 있는 포스터도 사실은 이 오화제 멤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종잣돈이 만들어져요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 새롭게 시작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다 각기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지만 그런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일반적인 사람들과 같지 않구나라고 느꼈던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결혼하기 전에 제가 이제 목공을 배웠어요. 그 목공을 배운 이유는 신혼가구가 갖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너무 비쌌어요. 결혼하기 3개월 전부터 목공학원을 다니고 배우면서 그거 막 먼지를 다 뒤집어 쓰면서 제가 원하는 신혼가구 세트를 제가 다 만들었어요. 제가 그 목공을 다니다 보면 거기에 짜투리 나무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목공방 사장님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활용할 생각을 안 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다가 쬐끄만한 거 요만한 걸 주워와가지고 그걸로 소품을 만들어요. 연필꽂이도 만들고 코스터도 만들고 뭐도 해가지고 블로그에 내가 하고 있었으니까 사부작 갖다가 이제 파는 거죠. 그랬더니 공방 사장님들이 저 배운 지 1년도 안 된 게 뭐를 갖다가 만들어서 이제 파는 게 이제 꼴 사나운 거죠. 그분들한테는 이제 전문가도 아닌데. 근데 저는 그냥 그때 그런 생각이었어요. 아니, 예쁘면 사는 거고 말라면 말지. 약간 저는 그냥 늘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그걸 또 팔았었고, 임신을 하니까 목공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스페인어 이제 일도 막 잘 못하게 되고, 이제 지방에 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소잉, 이제 애기 거 뭐 만들어주고 싶어갖고 소잉을 또 이제 배웠네? 원단도 사야 되고, 공방에도 이게 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이제 또 내가 팔아야지. 그때 이제 공방 사장님이 엄청 나를 싫어하는 거야. 자기는 진짜 전문가로 막 몇십 년 넘게 일본에 가서 배우고 했는데도 잘 못 파는데, 저거는 지금 또 배운 지 6개월도 안 된 게 와가지고 에코백 만들어서 또 갖다 팔고 이러니까 얼마나 얄밉지 사실은. 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면 팔아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뭔데 내가 만드는 걸 사람들이 살까? 근데 저는 항상 그랬어요. 안 사려면 말고. 살 사람은 사겠지. 또 한 가지 다른 사람이랑 다른 거는 제가 이제 스페인어 통번역을 하고 석사까지 했는데 그거를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진짜 많았었어요. 왜 그거를 하지? 너는 왜 이거를 하고 있냐? 소잉을 하고 있냐? 이렇게 그거를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사실은 그거를 계속 할 수 있었으면 나도 그거를 했지. 나도 그게 더 돈도 잘 벌고 시간 많이 썼는데, 근데 그거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지속할 수 없는데 그거를 계속 하라고 하는 게, 그게 아깝다고 하는 게, 그 제일 아까운 사람은 나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서 나는 그래도 석사도 있고 스페인어 통번역 하던 사람인데 나는 이런 거 못해. 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뭐, 이거 뭐 몇 푼 팔아서 뭐 10,000원 벌자고 내가 그걸 해? 근데 저는 항상 땅 파면 10,000원이 나오나? 이거 내가 스페인어 했던 건 했던 거고, 그때 그걸로 잘 나가고 돈 잘 벌었으면 그때는 그때의 영화였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데서 내가 뭐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벌 수 있는 거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늘 이렇게 생각했지, 내가 가지고 있던 게 이만큼 있다고 그거를 버리지 못하고 지금 사소한 거를 되게 별거 아니다 하면서 나는 저런 거 할 사람이 아니야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도 뭔가를, 심지어 제가 뭐 교과과정 이런 거를 막 교육과정이 바뀌었을 때, 그런 새로운 교육과정을 들었을 때도 그래, 이번에는 이런 교육과정이구나라고 생각 안 하고 거기서 약간 돈 벌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물론 그때는 이제 교사였기 때문에 사교육으로 넘어가진 않았지만, 들으면서 사교육으로 이런 거 하면 또 돈 벌겠네? 그 사람들은?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를 계속 생각을 했던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이를 낳고도 비슷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그냥 바로 시작을 했었던 것 같고, 뭐 아니신 분들도 많겠지만 제가 유독 다른 거는 탓하지 않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남 탓을 하거나 뭐 환경 탓을 하거나 이렇게 뭐 때문에 나 못해 라는 거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아기가 어리지만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아이가 어렸을 때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는 것 같아요. 근데 힘든 순간들이 되게 많잖아요. 아이가 아파, 아니면 집안에 어떤 어려운 일들이 생겨. 어쨌든 직업적인 커리어는 끊겼지만 나 개인의 커리어를 계속 만들어갔던 사람들로서 그런 고비들을 어떻게 넘기셨을지도 궁금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감사한 이유는 제가 집에서 남편이 없을 때도 아이들을 내가 케어하고 그렇게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어서 정말 감사한데, 사실은 되게 힘들죠. 왜냐면은 남편은 어쨌든 돈을 번다는 그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막 뭐 누구처럼 막 월 1,000만 원 번다 또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뭐 그런 금액도 아니다 보니까, 나 돈 버니까 나 집안일 안 하고 나 컨텐츠 만들 거야. 또 이렇게 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잘 안 보이니까 뭔가 내가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 뭘 하는 건데 마치 핸드폰 들고 앉아서 애들은 안 보고 그것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너무나 많고, 결국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 시선과 이 비난과 이런 것들을 내가 잘 이겨내야 돼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냥 그 미래에 잘된 나를 상상하면서 그냥 그 시기를 되게 버텼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기가 어리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아기가 아프거나 이렇게 이제 아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스탑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게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남편 아픈 건 괜찮잖아요. 저한테 계속 이래요. 엄마 오늘도 공부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제가 이제 오화제 하다 보니까 줌 수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엄마 이제 공부해야 돼서 잠깐 아빠랑 자야 돼?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저를 아기가 그냥 공부하는 사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뿌듯합니다. 네, 제가 그냥 집에서 엄마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집에 있는데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큰 저한테 크게 성공한 아이한테 제가 제일 잘한 일이지 않나. 얼마 전에 제 루이가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친구랑 둘이 대화하는 걸 엿들었는데, 루이가 친구한테 야, 우리 엄마는 유튜버야. 근데 우리 엄마는 작가야. 저거 2개가 우리 엄마가 쓴 책이야. 근데 우리 엄마는 사업가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너네 엄마는 책 안 썼어? 이렇게. 근데 그 친구 엄마를 만났는데 이제 딸이 와서 엄마, 루이 엄마는 책을 썼는데 엄마는 왜 책을 안 썼어? 엄마도 책을 썼으면 좋겠어 라고 했는데, 마침 그 어머님이 또 어떻게 기회가 돼서 책을 지금 쓸 수 있는 일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다음날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은 어리석은 부모는 자식을 자랑거리로 만들지만 현명한 부모는 자식이 부모를 자랑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내가 잘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 대표님들의 이 모든 성장의 과정들을 사실 우리가 플리크에서 함께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화제 프로그램이 모집 중인데 오화제에 들어오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오화제 이제 5기가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2023년 마지막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의 타이틀이 육아맘도 할 수 있는 오늘 하루 재테크거든요. 그래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도 생기고, 결국은 저희의 목표는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자라는 공통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꾸준히 부동산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블로그는 이미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지만 또 다음 달에 또 새로 프로그램이 열릴 때요. 블로그는 또 어떤 걸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돈 얘기를 하는 이 자리에 이 2분이랑 같이 앉아있는 게 사실은 너무나 부끄럽고, 나는 좀 빼달라고, 네, 저를 이렇게 오라고 한 염 대표님의 뜻을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은 처음 온라인으로 뭔가를 좀 나도 용돈이라도 벌어볼까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여기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따라 하기에는 너무 이제 먼 얘기일 수 있어요. 마치 피아노를 처음 배우는데 선생님이 조성진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축구 처음 배우는데 손흥민한테 배울 필요 없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의 역할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뭔가를 시작해보고 싶은데 저 사람 정도면 내가 조금 비슷하게 따라서 나도 한 달에 1, 200이라도 벌어볼 수 있겠다 싶은 그 역할을 제가 여러분들께 하고 싶고, 5,000원을 우리가 가만히 어디 가서 또 오프라인에서 벌리면 그거는
어디 가서 우리가 벌겠어요? 알바? 그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블로그를 하시면 100% 5천 원은 누구나 벌 수 있어. 진짜로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아주 작은 성공을 하고 성취의 그 경험을 가지시면 5천 원이 10,000원 되고 10,000원이 10만 원 되고 이제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건물주가 되고 싶다고 하시면 블로그 시작하시면 되고요. 나는 아니야. 오프라인 건물주가 되고 싶어 하시면 오아제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상한 엄마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제가 기회가 되면 두 분을 네, 또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